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몇 명 들어왔지? 12명? 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따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이렇게 화면 여러 개 띄워놓고 보면서 윤은혜? 내 동생 윤은혜?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고 보여드리고 강의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도 같이 나누고 저도 제가 준비한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네. 착착착착 들어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셨죠? 주제 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약간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들 기다렸던 거라고 그 전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런 주제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30명 되면 시작하려고요. 네. 25명 지금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찬송가 편곡 이런 거는 좀 따라가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늘 초보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수준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초보에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해봤어야 했어요. 네. 27명. 지금 카운트다운. 3명만 더 들어오면 시작해야지. 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상황을 좀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저는 이런 수준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 답답한 부분들이 뭔지 사연 받습니다. 사연. 네. 사연을 남겨주세요. 길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거를 같이 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오늘은 샬, 네, 샬롬이란 뜻인가요? 네, 딱 30명 됐네요. 시작해 볼까요? 코드를 자유롭게 못 치는데 251 251은 251 나름이에요. 지금 3마음도 못 치는데 텐션 들어간 251을 치고 있는 거면 문제가 있고 근데 4마음을 가지고 251을 하는 거면 그걸 이제 12키 코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박자별 왼손 반주법 코드 연습 초보. 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진짜 나는 왕초보다 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피아노를 건드려 본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근데 반주는 하고 싶어. 그래서 하시는 분 있죠. 저의 팬이시네요. 직접 그리거나 찬송가 악보 들어봤죠. 네, 제가 지금 이걸 다 언급하지 않아도 제가 다시 보면서 이게 그때그때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정말 완전히 왕초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분들은 도레미파밖에 솔라시도는 모르고 도레미파까지만 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은요. 일단 악보를 어느 정도 볼 줄 아셔야 되니까 바이엘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바이엘 그 책을 사세요.
그 간추린 바이엘 말고 바이엘 상하 그 완전 원본으로 돼 있는 바이엘이 있어요. 그 상하권을 사세요. 적어도 하권을 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이제 악보를 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알바를 하면서 보니까 바이엘이라는 교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개념을 이제 머리로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보를 보면서 손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오늘은 2분음표를 했어. 그러면 내일은 4분음표를 해요. 4분음표를 했어. 그 다음에 뭐 점 4분음표를 해요. 어제는 오른손 왼손이 같이 움직였어. 그런데 오늘은 따로 반대로 움직이네. 한 번 정도 반대로 움직이네. 그러다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바이엘이 차근차근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악보 하나도 볼 줄 모른다. 그러면 바이엘 상권의 1번은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손가락 번호만 알면 돼요. 1, 엄지손가락부터 1, 2, 3, 4, 5예요. 이건 독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어른이라면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천천히 가보세요. 그리고 학원의 끝에 가면은요. 엄청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체르니 한 30번 수준의 곡들도 그 바이엘 학원의 끝부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악보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코드 반주라고 해도 멜로디를 조금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악보 자체를 뭐 개이름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엘은 적어도 따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럼 이제 내가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상태다. 그럼 당연히 코드는 모르겠죠. 내가 건반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는 찾을 줄 안다 하면 이제 코드 시작할 수 있어요. 건반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 정도 찾을 수 있다 하면 네, 코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 제 영상 그 재생 목록 순서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재생 목록. 첫 번째는 반주법 재생 목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성학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주법의 첫 번째 보면 요게 가장 항상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건데 기본 코드 외우고 바로 반주 시작하기라는 맨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 C, D, E, F, G, A, B 이거 7개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마이너 그러니까 14개의 코드죠. 딱 14개의 코드만 외우고 바로 반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주 시작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찬양집 자체를 제가 갖고 있는 그 송북은요.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걸 공부하고 분수 코드나 이런 걸 공부하실 분들은 송북을 사서 송북 찬양집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주임제 안에서 그 찬양집은 좀 간단하게 편곡이 코드가 보기 쉽게 돼 있어요. 큼직큼직하고 널찍널찍하게 코드가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간단한 그 코드가 적혀 있는 그런 찬양집이라든지 좀 쉬운 곡 있죠. 저는 처음에 레슨하면 제 레슨 레파토리가 다 뽀록 나고 있는데 자, 보통 보혈을 지나 그다음에 그의 생각 그리고 가요는 가시나무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 뭐 이런 곡 있죠. 코드가 너무너무 단순한 곡 그런 곡을 위주로 연습을 시키거든요. 코드를 외우고 자 C 코드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그냥 C를 쳐요. 도미 소리죠. 왼손으로는 1음 5음을 쳐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은 박자별로 코드 바꾸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는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도 반주 돼요. Let it be. 여기서 왼손만 쪼개. 진짜 그 외운 14개 코드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한 곡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반주를
도전할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14개의 코드를 외워서 자, 이렇게 기본 코드만 왔다 갔다 치는 정도. 그럼 14개 코드 있죠. C, D, E, F, G, A, B. 여기까지는 내가 자신 있게 칠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리 바꿈 연습을 해야 되죠. 자리 바꿈. 그것도 지금 반주법 강좌 거의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자리 바꿈 어려워요. 여러분,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건 다 어려워요. 근데 악기라는 거는 내가 머리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주구장창 움직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저한테 그땐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100번을 해도 200번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해보지 않고 저한테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야죠. 하는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연습하려고 마음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빽빽이 그리는 것도 하고요. 자, 진짜 한옥 연습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보통 레슨할 때는 이렇게 한홍처럼 연습시키면은 거의 대부분 재미없고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냥 곡을 한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박씩 코 자리를 바꾸는 따다다다다는 지금 이런 경우는 두 박씩 하고 바로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보혈을 지나 같은 경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두 박하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뭐 두 번 하고 아니면 두 번 하고 갔다 오고 아니면 왔다 갔다 아니면 갔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일단은 움직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 그래서 D 코드에는 이런 모양이 있어 라는 걸 내 손이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다 버릇하면 나중에 다른 곡에서 D 코드를 만났을 때 손이 그렇게 가고 있어. 내가 처음에는 D는 내 피라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D라는 코드 보고 자리 바꾼 모양을 치고 있네? 그러니까 한 곡을 제대로 해보잖아요. 그럼 다른 곡에서 그 코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그렇게 움직여요. 진짜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리 바꾸면 어려워요. 하면 돼요. 다. 그런데 어떤 곡이든 여러분 단계별로 어떤 걸 이제 습득하려고 할 때는 항상 키별로 연습하셔야 돼요. C키 곡을 한 곡, D키 곡을 한 곡, E키 곡을 한 곡. 그 키별로 나오는 코드들이 좀 비슷비슷한데요. C키 곡만 10곡 하고 다른 키의 곡은 한 번도 안 쳐봤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코드들을 쳐보기 위해서는 키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리 바꿈 이렇게 손을 막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산이 이제 다가왔어요. 여러분 슬러시 있는 코드 바로 탁 치실 수 있으세요? C 슬러시 D, E 슬러시 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 슬러시 F는 없다. 거의 E 플랫 슬러시 F, G 슬러시 B 하는 그런 분수 코드 있죠. 이것도 제 영상에 있습니다. 윤쌤 분수 코드 이렇게 치시면 제 시그니처 그 썸네일 아시죠? 그 칠판 배경에 노란색 글씨 적혀 있는 거 다 거의 제 영상이거든요. 분수 코드라고 적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본 코드만 할 때랑 이제 분수 코드로 넘어갈 때랑 좀 달라요. 근데 원리는 같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 바꾼 코드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코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레슨 받으러 오시면 선생님 그 영상을 봤는데 좀 헷갈려요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좀
애매해요. 헷갈려요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신 다음에 분수 코드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G 슬러시 B다. 그러면 오른손은 G 코드를 치고 왼손은 B 음을 치는데 한 음만 치면 안 돼요. 왼손에서 한 음 더 쳐야 돼요. 다른 음으로. 뭘 칠까? 네, 적당한 간격에 오른손 코드 안에 있는 음을 치는 거예요. 솔, 시, 레 중에 뭐 치죠? 적당한 간격 5도에서 7도 안에 있는 거. 이게 G 슬러시 B예요. 근데 G 슬러시 B 하면 오른손 G 치고 B 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뭉쳐요. 그죠? 이상하죠 소리가. 이렇게 쳐도 되는 코드가 있어요. C 슬러시 D, D 슬러시 E, F 슬러시 G, G 슬러시 A처럼 바로 오는 위에 있는 음이 베이스 음인 거 있죠. 그런 건 하이브리드 코드라고 해서 오른손 왼손 따로 치면 돼요. C 슬러시 D, D 슬러시 E 이렇게 쳤을 때 두 개의 코드가 만나서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그 뒤에 걸 지금 다 못하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따로 보셔서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3화음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윤쌤 3화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3화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쭉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3화음들을 정리하는 거는 거기 영상의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더보기 이거 누르면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블로그에 제가 그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그려놨어요. 쭉쭉쭉쭉. 예, 5선지에 이렇게 5개의 코드를 12키 그리고 샵으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 보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떤 이론을 배워도 항상 12키로 정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이제 화성학 같은 경우에 저는 12키로 보통 레슨생한테 12키로 정리해 오세요 하면 에? 이래요. 다들 놀래요. 12키로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는 거 좋아하거든요. 12키 적고 이렇게 빽빽이 하듯이 적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12키로 한번 적어서 이게 안 뜨면 또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그랬거든요. 다이아토닉 코드 이거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12키를 다 달달달달달 외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쉽게 하세요. 7개 코드, 그 메이저랑 마이너 7개 코드만 외워서 진짜 쉽게 시작한 다음에 분수 코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내가 칠 수 있잖아요. 그 분수 코드까지 하면 일단 누를 수는 있잖아요. 코드들을 꾹꾹꾹꾹 이제 악보를 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3화음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분명히 밑에 있어요. 메이저 스케일, 그다음 음정. 이것도 제 재생 목록의 화성학의 맨 앞부분에 있거든요. 메이저 스케일 3화음, 메이저 스케일, 음정 3화음 이렇게 가요. 좀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3화음을 내가 다 외워야만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백날에도 시작 못해요. 시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이제 의미 부여가 되고 동기 부여가 되고 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 코드가 첫 번째 산이에요. 네, 이 분수 코드를 넘어가면 이제 리듬의 산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리듬. 이제 왼손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왼손으로 1음, 5음을 잡는 거 어떤 분수 코드를 만나도 내가 1음, 5음을 잡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음을 쳐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은 이제 고민 없이 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리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리듬이 이제 이것도 왼손 반주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의 어떤 정석을 만들어 놨어요. 제 나름대로의. 이 정석은 아무도 뭐 어디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치고 있는 걸 보니까 보통 요런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의 정석을 왼손에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왼손에서 언제든지 굴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 왼손 반주법. 따까 따까 둘 셋 에쿵따쿵 따까 따까 둘 셋 에쿵따쿵 따따따 둘 셋 에쿵따쿵 따따 둘 셋 에쿵따쿵 이런 패턴이에요. 왼손이. 그것도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 독학을 하실 때요. 대충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제가 1강에서부터 7강이 있어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7강까지 대충 알아듣겠다. 그 다음에 뭐 8강을 하는데 8강부터 못 알아듣겠다. 예, 못 따라하겠다. 예, 그거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강에서 7강까지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8강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겠죠. 예. 그런데 대충 따라가는 거에서 여러분 독학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버려요. 피아노는 이건 습관의 문제거든요. 손에 이상한 습관이 배어버리면 이거 고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강을 소화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도 네, 넘어가지 말고 1강을 확실하게 하고 2강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물론 내가 7강까지 혹은 5강까지 다 이해를 했고 알겠는데 6강 이해 안 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코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리듬을 하기도 하고 편곡을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뒤에 가면서 섞여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독학으로 이제 반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네요. 저렇게 고조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왼손 반주법까지는 독학할 수 있어요. 왼손 반주법에서 이제 왼손에 리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독학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리듬이에요. 공감하시지 않나요? 코드는 이론이니까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고 그냥 많이 치면은 어쨌든 손에서 굴러가요. 근데 리듬은 레슨을 해서 100번을 설명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리듬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리듬은. 근데 이 1, 2, 3, 4 안에 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 이 쪼개지는 게 마치 메트로놈처럼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기인 거죠. 뭐 예전에 뭐 체르니, 바이엘, 이런 소나티니 이런 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그거 배웠던 거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배웠고 쳐봤던 사람들은 리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도 따까따까 그러니까 그 비트감이 있다기보다는 16분음표, 뭐 8분음표 이렇게 굴러가는 이게 흘러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이게 몸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엘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뭐 바이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셔플을 쪼갠다 그러면 따까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흘러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왼손에서 리듬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뭐 계속 흘러가는 그 비트가 안정감 있게 쭉쭉 가야 되는데 이 안정감이 안 돼요. 제가 아무 똑같은 리듬을 그려드려도 치다 보면 이제 코드가 막힌다거나 아니 코드 바뀔 때 버벅거린다거나 하면서 리듬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코드가 바뀌기 전에 마음이 급해.
그래서 빨리 치고 마무리해버려. 리듬은 빨리 치고 마무리하고 뭐 늦게 치고 이러면 끝나는 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비트감이 흘러가야 된다는 말이죠.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이거 셔플 리듬 만약에 내가 처음에 정한 게 단다단다단다면 계속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치는 자신은 몰라요. 근데 딴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 지금 방금 제가 한 거 이상하죠? 셔플이랑 8분음표랑 이 사이 왔다 갔다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자기는 내가 그 이상하게 치는지 모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신나요. 빠른 곡에서. 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른 것도 아니야. 이게 애매하게 달라. 아무리 레슨 시간에 됐어요. 자, 요렇게만 연습해 오세요 하고 보내잖아요. 다음 시간 돼서 왔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100명 중에 한 30명은 그래요. 그런데 또 100명 중에 한 30명은 탁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그게 돼요. 이상하죠. 코드는 정직해요. 코드는 음이고 보이싱의 문제가 아니라 코드를 외우고 이제 코드를 보고 꾹 누르는 그 작업은요. 독학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듬은 제가 제 강의 영상을 100번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올려드린 거는 보통 한 가지 패턴 혹은 몇 가지 주법을 가지고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손에서 그냥 신물이 나게 계속 치라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곡을 전체를 이 리듬으로 계속 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가지 패턴 16비트에서는 이렇게 라고 한 그 패턴이 손에 익잖아요. 그러면 그 응용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16비트를 오른손 왼손에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거 16비트 곡이 딱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손에서 이렇게 이 리듬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이게 나중에 풀려요. 자, 이런 거예요. 리듬 한 가지 패턴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익히는데 한참 걸리죠. 생각해서 쳐야 돼요. 자, 이런 리듬 16비트 제가 했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익혀요.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 쿵따 쿵따 따따 쿵따 쿵 이런 식으로 어느 순서에 뭐가 들어가고 이걸 한참 생각해서 이걸 익힐 거 아니에요. 자, 익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코드가 바뀔 때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천천히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손에 좀 익으면 그냥 코드만 보고 좀 빨리 흘러가도 버벅거리지 않게 돼요.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내가 이 리듬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8비트 빠른 곡이든 어떤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리듬을 이렇게 진짜 끈질기게 한 가지 패턴, 한 가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굴러갈 정도로 연습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주법은요. 진짜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엎드려 뻗쳤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신과지가 뭐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한 곡을 완성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리듬 패턴 한 가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곡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몇 가지 리듬 패턴은, 근데 이제 어려워질수록 패턴이, 네.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쯤일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빠른 곡 몇 가지는 좀 되는데, 코드도 돼. 코드도 읽을 줄 알아. 근데 리듬이 안 되는 분들이 아주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코드가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코드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인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데요? 코드가 엉망인데요? 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여기에 많을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레슨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저 코드는 칠 수 있는데요 하고 오셨는데, 이제 특히 분수 코드가 왼손이 대부분 옥탑으로 치고 있어요. 하늘만 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왼손 항상 다른 두 개를 짚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리듬을 넣든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쯤의 단계에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쯤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레슨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레슨을 받아도 이거 리듬 같은 거는 훈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선생님, 가까운데 어디 가서 선생님을 만나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리듬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리듬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저는 레슨할 때 이런 순서, 자, 맞아요. 자, 여기서 봅시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 의식적으로 노력 중인데 고쳐지지 않아요 하는 거 있죠.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전까지 했던 습관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서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가르쳐준 대로 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방법을 내 걸로 만들려면 한 번씩이 아니라 늘 그렇게 쳐야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쳐져요. 항상 내가 원래 치던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것 수준으로 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빠른 곡 리듬을 어떻게든 치고 싶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이것도 그 반주법 강의에 다 순서대로 있는 거지만, 가장 많은 곡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8비트 빠른 곡이죠. 8비트 빠른 곡 다 와서 찬양해, 느리게 치니까 그 곡인지 모르겠죠. 나나나나나 짜자자짜 앵콩닥콩 따다다따 앵콩닥콩. 자, 처음에는 어떤 리듬 패턴을 제가 그려드린 악보대로 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 노래랑 반주랑 안 맞죠? 처음엔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원래 노래대로라면 엄청 빨리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1 and 2 and 3 and 4 and 하나 둘 셋 and 넷 따다다따 and 쿵따쿵. 입으로 부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입으로 제가 막
꼭 음표 밑에 그 구음을 적어요. 여러분 그 입으로 안 하면은요 손으로 내가 뭘 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사실 발로 구를 수 있으면 또 좋아요. 딴딴 발로 하나 둘 셋 넷. 항상 모든 리듬의 중심은 그라운드 비트 1, 2, 3, 4 1, 2, 3, 4 이게 발로 박자를 잡아줄 수 있거나 아니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귀에 꽂아놓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 비트가 항상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8비트 빠른 곡은 쉬워요. 왜냐하면 딴딴딴딴 계속 똑같이 흘러가니까. 근데 이 똑같은 주법을 가지고 8비트 셔플로 가죠. 딴다단다 단다단다 앵콩닥콩 딴다단다 앵콩닥콩 딴다단다 앵콩닥콩 딴다단다 앵콩닥콩 딴다단다 콩닥콩. 자, 요런 거. 예. 이렇게 셔플로 칠 수 있는 자, 빠른 곡에서도요. 그 스트레이트로 칠 수 있는 곡, 셔플로 칠 수 있는 곡이 아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셔플로 안 돼. 이건 도저히 스트레이트로 안 돼. 라는 곡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다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질문 주신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건 보이싱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이거는 딴다다다단다 멜로디 자체가 셔플이잖아요.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바꾸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이거 이상하죠. 스트레이트로 치면. 이런 거는 셔플로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거 스트레이트로 친 거잖아요. 이걸 셔플로 쳐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셔플로 치니까 좀 더 귀엽고 앙증맞은 분위기가 나죠.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 8비트 스트레이트랑 그 셔플 요 두 개만 하잖아요. 두 개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초등부 반주 있죠. 유초등부 곡은 이 8비트 스트레이트, 8비트 셔플 이 두 개만 하면 다 칠 수 있어요. 거의 95%? 빠른 곡 다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빠른 곡 있잖아요. 뭐 다 와서 찬양해, 뭐 크신 주께 손을 높이 들고, 뭐 부흥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나는 네, 그런 거. 일단은 이 한 가지 패턴으로 다 칠 수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한 가지 패턴을 여러 가지 주법으로 치는 건데 이거를 어떤 곡에서 보면 얘는 분명히 8비트 곡인데 이렇게 한 가지 패턴으로 쭉 이렇게 치진 않거든요. 사실 멜로디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하고 당겨지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살려주는 곡들이 있거든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봐. 완전 멜로디랑 똑같이 가죠. 이런 멜로디랑 똑같이 가는 이런 곡은 좀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이렇게 당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영상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곡마다 다 다르거든요. 곡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이제 리듬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한 가지 패턴. 자, 제가 일단 8비트 빠른 곡 셔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게 16비트 빠른 곡, 16비트 셔플. 요 두 개는요 되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 8비트 요거에 좀 집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 셔플 왼손으로 이게 굴러오면서 네, 찬송가 셔플
이렇게 먼저 해놓으면 일단 칠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이 상태에서 16비트나 8분의 6박자는 좀 뭐랄까 특수한 많지 않은 곡이죠. 그래서 일단 놔두고 이제 8비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방금 제가 멜로디 따라간다고 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자, 이걸 칠 수 있으려면 코드가 아주 수려해야 합니다. 코드 치는 거에 전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리듬 패턴을 어느 정도 익히고 비트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에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하고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런 걸 한번 살려서 쳐보는 거예요. 나는 주만 첫 박은 항상 쳐요. 난 주만 높이리 나나나나나나나 셔플은 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 붙점이 흘러가는 거예요. 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 스트레이트는 단단단단단단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거고 셔플은 잔자잔자잔자잔 붙점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멜로디를 따라서 딱 당기는 거예요. 나는 주만 높이리 근데 다 당기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요. 어쨌든 그 원래 그 패턴 있죠. 따다딴 따다딴 하고 당기는 거 따다땅 쿵따쿵 그 패턴이랑 비슷해요. 8비트 원래 패턴이랑. 제가 원래는 반주할 때 오른손에 멜로디만 이렇게 치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자, 코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치는데 멜로디를 살려서 치는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주나 간주할 때 내가 솔을 쳐요. 솔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음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치는데 내가 솔을 맨 위에 놓고 치는 거야.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멜로디에 따라서 이렇게 강세를 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강의 영상에 올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곡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듬을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연습 방법이 좋을까? 우리가 일단 그 8비트의 그 주법을 연습했잖아요. 따다다따 앵쿵 따쿵 했죠. 자, 앵쿵 따쿵이 중요해요. 앵쿵 따쿵. 어떤 음을 당기고 나서도 앵쿵 따쿵으로 뒤를 채우면 되거든요. 따다따 빠인 쿵 따쿵 따 쿵 따쿵 애매할 때는 앵쿵 따쿵으로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따다다따 쿵따쿵 따다다따 쿵따쿵 왼손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멜로디를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당겨지는 음 있죠. 강세가 들어가는 음은 코드로 치는 거야. 이게 단음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요, 약간, 네, 이제 좀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자, 리듬 리듬, 리듬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독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리듬을 만약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곡을 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일단 제가 강의에 올려드린 몇 가지 리듬 패턴 있죠. 8비트 셔플, 그 다음에 16비트 셔플, 8분의 6박자 빠른 곡, 찬송가 셔플, 이런 곡들을, 이런 패턴은 패턴대로 일단 손에 익혀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카피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 제이어스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악기별로 튜토리얼을 올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 앨범에서 어떻게 쳤는지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밴드에서 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드럼과 베이스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는 이렇게 치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데요. 다 채우지 않고 강세를 강조해서 쳐주고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뚝뚝뚝 쳐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 내가 잘 치고 싶은 곡들을 완전하게 카피해보는 거. 그런 곡들이 한 곡, 두 곡, 세 곡 많아질수록 이제 나에게 그런 리듬의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찬양팀 반주를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매주 한 곡, 한 2주에 한 곡 정도는 새로운 곡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한 곡을 제대로 카피하고 제대로 찬양팀이랑 같이 연습을 하는 곡이 하나씩 그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얼마나 많은 곡들을 내가 쳐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쳐봤던 곡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만나는 새로운 곡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근데 리듬은 그런 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독학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음원을 파고 들어야 돼요. 그 음악을 파고 들어야 돼요. 내가 그걸 귀에 꽂고 그 음원을 귀에 꽂고 그냥 코드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귀에 들리는 리듬, 드럼 소리나 그냥 쿵쿵거리는 소리를 그냥 쿵짝쿵짝 치듯이 쳐보세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려고 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쳐보세요. 어느 정도 이 패턴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영상들의 패턴이 손에 익은 상태다. 그러면 이 들리는 대로 대충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따라갈 수 있어요. 진짜. 제 강의 영상에 다시 읊어드릴게요. 8비트 빠른 곡, 8비트 셔플, 16비트 셔플, 8분의 6박자 빠른 곡. 네, 이거 지금 찬송가 셔플. 이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그 패턴이 손에 연습을 다 해봤고 손에 익어 있다. 그러면 웬만한 곡은 들리는 대로 대충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진짜 장난합니다. 진짜. 근데 손에 안 익어 있으면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자, 어쨌든 대충 따라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파고들려면 그 곡의 피아노 곡을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들리는 리듬 그리고 곡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들리는 이 드럼 베이스 이런 소리랑 어긋나지 않도록만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응용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손에 익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읊어드린 그 리듬 패턴들이 손에서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못 따라가요. 1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쳐봤던 경험이 있는 곡은 따라가져요. 근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 따라가요. 그냥 생으로 카피하려고 하면요. 진짜 한 세월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날지 몰라도 이게 무슨 리듬인지 정확하게 이게 16비트 셔플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손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이렇게 일단 패턴을 먼저 손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곡들을 할 때는 귀에 꽂고 이어폰에 꽂고 그걸 따라가려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카피를 해보는 거예요. 카피를 할 때 여러분 몇 곡이라도
제대로 튜토리얼 같은 그런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악보집을 사가지고 빠른 곡 악보 있잖아요. 그런 악보 편곡되어 있는 악보가 있어요. 그럼 악보를 보는 게 더 편한 분들은 그렇게 편곡 악보를 보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악보가 없으면 못 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소스를 얻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듬 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이제 보이싱도 가야 돼요. 이제 질문 중에 보이싱이 엄청 많았어요. 잠깐만 한 모금만 마실게요. 제가 평소에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수요일, 목요일은 꼭 커피를 마셔요.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찬송가 셔플도 꼭 보시고요. 제가 레슨 하면 항상 그 8비트 빠른 곡 그리고 셔플 찬송가 셔플 요거 3개 가지고 실제로 반주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곡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통 모임이나 그 반주할 때 빠른 곡은 그 3가지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또 제가 뿌듯함을 느끼죠. 네. 자, 이제 보이싱으로 가볼게요. 자, 내가 교회에서 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뭔가 지루하고, 잠깐만요. 찬송가 셔플이 여러분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워요. 오른손은 정박으로 치고요. 왼손은 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엄지손가락에 치는 거 이거 어차피 오른손에 치는 거니까 안 쳐도 돼요. 이렇게 오른손 정박으로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잘 되면 이것도 진짜 비트감이 무너지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딴따단 따단 이거 계속 살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왼손이. 근데 딴따다다 단따다다 이렇게 되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 흔들리지 않고 가야 딴따단 따단 따다단 이 왼손이 이제 비트가 안정적으로 되면 오른손이 멜로디 넣을 수 있어요. 오른손이 원래 찬송가 이성부 그 소프라노 알토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이싱 얘기해 볼게요. 질문도 오늘 좀 많이 왔어요. 내가 교회 반주 혹은 코드 반주하는데 무리는 없어. 그런데 뭔가 늘지 않는 느낌이 들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저도 그런 고비가 있었거든요. 뭔가 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보이싱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보이싱은 코드를 잡는 모양을 보이싱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보는 거랑 내가 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G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솔시레밖에 몰라요. 그래서 솔시레 자리 바꾼 모양 3가지밖에 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add2까진 칠 수 있어 라고 해서 add2를 쳐요. 그럼 항상 이렇게 기본형만 쳐요. 1, 2, 3, 5 이렇게만. 이것도요. 자리 바꿀 수 있는 모양이 자리 바꾸면 4가지 나오죠. 자, 그럼 지금까지 7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개 나왔죠? 자, 여기서 또 몇 개 빼봐요. 3은 빼봐요. 1은 빼봐요. 2개 더 나왔죠? 이 모양에서 3은 빼봐요. 루트 빼봐요. 또 이 모양에서 루트 빼봐요. 3은 빼봐요. 그리고 어떤 놈을 중복해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G예요. 레를 중복하는 거. 이게 중간에 어떤 음이 2도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옥타브로 치기가 좋아요. 저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자, 1, 2, 5 모양으로 칠 수도 있죠.
네. 옥타브까지 손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방금 네, 방금 지금 뭔가 이상한 메시지를 올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모양이 엄청 많이 나오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음을 중복해서 칠 수도 있고요. 네, 자 보세요. 내가 칠 수 있는 음이 3개일 때보다 하나가 더 딱 한 음이 더 늘었는데도 지금 칠 수 있는 음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연습하냐면요. 최대한 다양한 걸 연습해야 돼. 최대한 다양한. 자, 이거 4가지 모양도 아마 쳐보면 엄청 어색할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쳐보고 1, 2, 5 모양으로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지금 이게 다 G예요. 자, 이 G라는 모양을 엄청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싱이 다양하고 예쁠수록 애드립도 예뻐지고요. 그 다음에 지루한 감도 사라지고 풍성해지고 진짜 보이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이싱이 예쁘면요. 이 보이싱만 흐트러도 이렇게 펼쳐도 예쁜 애드립이 돼요. 움직임이 자유롭죠. 제가 지금 오른손이 움직이는 게. 제가 이제 느린 곡 할 때 오른손 거의 한 방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박씩 눌러도 이렇게 보이싱이 자유롭고 다양하면 실시간 채팅 100명 넘은 거 처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다양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네,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다 섞어서 치세요. 그리고 1번, 2번은 자주 나오니까 쉽게 칠 수 있으니까 3번, 4번 위주로 연습하시면 돼요. 콩딱콩이 잘 어울리는 곡도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곡도 있지만 대부분의 4분의 4박자 느린 곡은 다 어울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르페지오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에서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드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어쨌든 자, add to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는 제가 7으로 치라고 했죠. 그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마이너 3화만 쳤을 때랑 이 7음이 들어갔을 때랑 천지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 보세요. C 마이너는 제가 무조건 7으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 지금 3개 나와요. 그죠? 자, 잠깐 E 마이너로 해볼게요. E 마이너 7 루트를 5음 내려서 7으로 쳐라. 그러면 오른손은 G처럼 되죠. G 3개 나오죠. 그죠? 이 3개뿐만 아니라 마이너 7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3음 7음이에요. 3음 7음 왼손에 1음 5음 있으니까 오른손에 3음 7음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죠. 자, 그럼 이 3음 7음 치고 나머지 한 음을 중복해서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3음 7음 레솔레 아니면 솔레솔 이렇게도 저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질문 중에서는 이렇게 전진하는 느낌? 뭐라고 표현하셨지? 고조되는 거. 고조되는 느낌을 칠 때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자, 여러분 곡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처음 부분은요 이렇게 비워서 처음부터 다 풀지 마세요. 만약에 느린 곡을 친다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점점
리듬이 점점 더 채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저 계속 이렇게 잡아요. G 마이너인데 3, 7 그리고 한음 중복. 많이 한 3번 반복했어요. 이렇게 음을 좀 이렇게 이거 기도에 반주하는 법 이런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잡아요. 보이싱을 크게. 왼손도 이제 옥타브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옥타브를 쿵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할 때 리듬을 꽉꽉 채우면서 많이 잡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약간 애드립의 문제예요. 애드립도 한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세븐스 코드 있죠. 세븐스 코드에서 그냥 세븐이랑 마이너 세븐이랑 메이저 세븐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F에서 보잖아요. F 메이저 세븐은요 루트를 반음 내려요. 메이저 세븐은 C 도미솔 C니까 도랑 반음 밑에 있는 C. 자 F 메이저 세븐은 반음 내려요. 도미넌트 세븐 그냥 세븐은 O음 내려요. 두 칸. 이게 F7이에요. F 마이너 세븐은요 3화음이 F 마이너예요. 그리고 세븐 그냥 세븐은 두 칸 내려요. 오음. 자 메이저 세븐은 한 칸 내려요. 왼손 어차피 이름 오음 있으니까 자 그냥 세븐은 두 칸 내려요. 이게 F7이에요. 자 F 마이너 세븐 두 칸 내려요. 오케이? 네. 오른손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 반주하는 거. 타이밍이나 법칙. 타이밍 법칙 이런 거 없어요. 오른손이 정박을 꿍, 둘, 셋, 넷을 기준으로 해서 좀 코드를 쪼개거나 리듬을 더 넣거나 하는 그 정도거든요. 저도 반주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올라갔다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한번 올라갔어.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되게 어색한데? 막 많이 이렇게 움직여도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연륜의 문제, 연륜과 감각의 문제인데요. 내가 여러 가지 보이싱을 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도약해서 많이 움직일 줄도 알아요. 그런데 들리기에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면 그것도 연결이 돼. 뭔가 흐름이 있어. 이거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감각의 문제, 연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쳐본 사람은 그 가는 길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이싱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냥 다양하게 치는 것 그게 먼저지 그걸 흐름을 만드는 거는 아주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일단 최대한 다양하게 치세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일단은 그 add 2를 넣고 마이너 7을 넣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일단 좀 익혀놔요. 그리고 이제 곡을 치잖아요. 그럼 네 박이 있어요. 그럼 네 박 다 다른 모양으로 치는 거예요. 자, F다. 그럼 F를 이것도 F, 이것도 F, 이것도 F, 이것도 F.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쳤던 거랑 좀 다르게 두 번째를 쳐보고 그거랑 좀 다르게 세 번째를 쳐보고 첫 번째 쳤던 거를 세 번째 다시 쳐도 괜찮아요. 어쨌든 움직이려고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다른 모양을 쳐보는 거죠. 이것도 단계별이에요. 그냥 코드 자체가 분수 코드랑 왼손 반주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막하겠죠. 자, 이렇게 4번을 다 다르게 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맨날 내가 치던 것만 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소스를 좀 얻으려면요. 보이싱을 좀 예쁘게 치는 선생님이나 어떤 영상을 카피를 한다거나 그 선생님의 그 악보, 그 편곡되어 있는 악보를 가지고 저도 그 보통 곡 밑에 보면 아니 영상 밑에 항상 그 더보기 밑에 보면은 근데 지금 제 실시간 채팅이 오늘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욕을 할까요? 지금 여기는 안 뜨게 제가 해놓긴 했는데 왜 욕을 하는 걸까요? 근데 똑같은 욕을 해요. 똑같은 사람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 더보기 밑에 보면 저 윤쌤의 악보들하고 여러 가지 악보들 그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진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면은 자 F 코드에 제가 만약에 솔라도파를 쳤어요. 그럼 F 코드에 솔은 2음, 라는 3음, 도는 5음, 파는 루트 이렇게 한음하는 표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진짜 막노동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독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전에 이제 텐션이나 이렇게 어려운 그 보이싱을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가 안 떠올라가지고 한음 한음 다 이거를 그리고 적었어요. 오른손을 멜로디랑 코드랑 섞어서 치고 정박에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붙임줄이 있는 거? 잠깐만, 붙임줄이 있는 거? 붙임줄은 네, 맞아요. 붙임줄이 많이 나올 때 그 당김을 다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정박으로 살짝 바꿔서 쳐보세요. 보세요. 다 이렇게 16분음표 다 당김으로 치면은 멜로디 치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8분음표로 바꿔서 쳐보세요. 다 당기면은 좀 오바스럽잖아요. 전주나 간주에서는 그 멜로디 흐름만 들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다 당기진 마시고 그렇다고 다 8분음표로 바꿔서 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당길 수 있는 건 당기고 8분음표로 칠 수 있는 건 8분음표로 당기고 네 이상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른손을 한음으로 쭉 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양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주 중에 하나인데 오른손으로 한음만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멜로디 살려서 치는 거 하나 이렇게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신고를 할 걸 그랬네. 제가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그 뭐시냐 사투리가 막 나오네. 그 멜로디 살려서 반주하기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요 또 레슨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곡마다 멜로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또 멜로디를 살려서 치는 부분은 이거는 또 여러 곡을 다 많이 쳐보는 수밖에 없어요. 끌고 갈 때 1도 4도 1도 4도 맞아요. 저 울산인데 누구세요? 누구지? 무섭다. 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G로 계속 1도
다른 악기 없이 찬송가 반주할 때는 사성부로 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 곡 끝나고 마무리할 때도 항상 1도, 1도, 4도, 4도 슬러시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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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슬러시 1도, 1도. 만약에 끝났어요. 길게. 오늘 무슨 갑자기 질문방이 됐는데 뭐야? 이름 뭐야? 너 누구야? 궁금한데. 미랄보임. 네. 자, 찬송. 콘티에 없던 찬송 갑자기 부르실 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잠깐만요. 자, 하나씩 할게요. 갑자기 질문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상황별 갑시다. 영상을 보고 그 음을 따라서 쳐보는데 잠깐 목사님 갑자기 콘티 없던 찬송 갑자기 불러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쳐봐야 일단 알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를. 그죠? 갑자기 부르실 때는 첫 번째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 목사님이랑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안 쳐도 돼요.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만약에 그 목사님은 편한 대로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D플랫으로 시작해. D플랫 키로 갑자기 어떻게 쳐요, 내가. 그거는 그 목사님이 기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걸 반주해 줄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찬송가나 어떤 곡을 바로바로 키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래도 칠 수 있는데 웬만한 이거를 지금 피아노 소리가 바깥으로 다 들리는데 이걸 음을 찾아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뭔지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알아들으면 내가 청음 실력이 완벽하게 절대 음감의 청음 실력이 돼야 되고 어떤 키로든 내가 그 곡을 칠 수 있는 상황일 때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영상을 보고 그 음을 따라서 쳐보는데 그걸 코드로 표시하는 게 어려워요. 급하니까 걔 이름 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걸 코드로 표시하는 게 당연히 어렵죠. 카피가 코드가 들리는 정도의 내가 이제 카피가 된다. 그럼 여러분 거의 경지에 이르신 겁니다. 네, 저는 코드가 들려요. 너무 어려운 코드가 아니면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쳐야죠. 따서 치는 거 진짜 1도 2도는 괜찮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기대하시는데 110명 넘었네. 와, 박수. 바로 키 바꾸는 거. 여러분 그 키 바꾸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찬송가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D 플랫 키를 그러니까 아래로 한 반키 한 키, 위로 반키 한 키 정도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F 키다. 그러면 반키 낮추면 뭐예요? E 키. 또 낮추면 E 플랫 키죠. 사실 새벽기도 반주 같은 거는요. 2키 정도 한 음이나 2음 정도 낮춰서 반주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익숙하게 하려면 일단 메이저 스케일이 익숙해야 되고 반주를 꽤 많은 곡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훈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빨리 습득하길 원하면 그런 식의 연습을 해야죠. 보통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반주를 하셨고 그 반주하는 그 훈련이 이미 그냥 그 반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훈련을 내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찬송가를 이제 한 키나 2키 정도 오르락 내리락 키 바꿔서 하는 거는요. 내가 F키를 만약에 G키로 한다. 그럼
건반에서 F에서 G는 몇 칸 올라가요? 2칸 올라가죠. 그럼 모든 음을 다 2칸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코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F라고 적혀 있는 걸 G로 바꾸고 E 마이너라고 돼 있는 걸 뭐 F 샵 마이너 D라고 돼 있는 걸 E라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되는데 그 멜로디 전체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고 메이저 스케일 한홍 39번 연습해 보세요. 한홍 39번의 메이저 스케일이 막 수려하게 잘 되면 좀 그게 좀 더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기본 보이싱 리듬 연습도 하면서 곡 카피를 하는데 저는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 기본 보이싱 리듬. 그럼요. 보이싱 리듬 연습이 무슨 말이죠? 보이싱과 리듬은 다른 말인데. 저는 그냥 악기에 있는 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 건반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들리는 거랑 내가 치는 게 다르면 헷갈려서 아예 못 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본 그럼요. 보이싱과 리듬 연습은 또 연습대로 하고 카피는 카피대로 하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떤 분 한국을 여러 가지 곡으로 여러 가지 버전 느낌으로 변화해서 친다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편곡의 영역인데 코드나 리듬을 변화시키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약간 질문 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뭐 질문도 뭐 자유롭게 주시고요. 내가 독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 하는 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비슷한 상황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쁜 곡으로 들리죠? 우린 항상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치고 싶다로부터 이제 반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난 저렇게 못하겠지 하고 이렇게 억누르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럼요. 화성학 이론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이론 없이 진짜 3화만 가지고 반주를 하다가 나중에 7화음, 텐션 뭐 이런 것들 뭐 다이아토닉 코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배우니까 와 이게 그래서 맞던 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이상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코드 편곡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찬송가를 저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편곡을 하고 작곡하는 거구나 하는 거 배웠을 때 되게 저는 신세계였어요. 전혀 다른 인트로.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마커스나 여러분 그런 찬양팀의 인트로를 한번 카피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는요. 코드는 보통 보면 그 곡 안에 있는 코드 진행이거든요. 근데 그 코드 진행에 없던 멜로디를 새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전주를 만든 그건 작곡이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카피를 해보면 이제 재료도 좀 생기고 하는데 네. 노래 말고 전주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멜로디 꼭 넣어야 성도음을 다 선생님처럼 치고 싶어요. 네. 목표를 정합시다. 전주 마무리 이게 어려워요. 전주 간주 마무리 이게 어려워요. 사실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전주를 치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확 들게끔 해주는 게 반주자 역할인데 멜로디가 들려야 될 것 같죠? 멜로디보다 사실은 코드로 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곡이 있을까?
보세요. 멜로디 저거 정말 잘 쳤잖아요.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알겠어요? 줄게. 이 코드 하나가 사실 들어간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D 슬러시 E. 줄게 가까이. 이것도 그 제가 코드 팁 뭐뭐 코드 팁이라는 영상이 또 있어요. 착하시다. 감사해요. 저도 약간 고민이 돼요. 내가 이렇게 다 까발려가지고 내 레파토리나 레슨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져가지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많은 자료들을 주는데 이거를 너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하면 이게 결코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가 나누면 나눌수록 이걸 다 나눈다고 해도 그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자료 내가 너한테만 준다고 해서 이걸 너만 움켜쥐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이렇게 내가 너무 다 오픈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이제 큐티 하면서 또 주셨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을까요? 네, 무슨 반주 코드 팁이라는 또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뭐를 넣어야 될 때,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될 때, 뭐 키를 업해야 될 때, 어떤 코드를 넣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서 다시 보셔요. 덜 어렵게 예쁘게 감사해요. 코드를 잡아도 여러분 그 반주 멜로디 위주로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나중에 하세요. 멜로디 위주로 하는 건. 지금 처음 코드도 잘 안 되고 분수 코드 잘 안 잡히는데 멜로디 따라가다가 박자를 다 놓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멜로디를 아예 포기하세요. 처음에는. 지금 멜로디를 아예 놔두고 코드만 보고 처음엔 하세요. 그리고 코드가 잘 되잖아요. 보이싱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멜로디를 살려서 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쉽게 더 예쁘게 칠 수 있어요. 네. 네,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것도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레슨비를 내야 돈이 있어야 등록금이 있어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고 레슨비가 있어야 그 선생님한테 계속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슬픈 마음이었어요. 계속 배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여러분한테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내가 반주자들의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선생님. 네, 이게 그런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네, 잠깐만요. 오른손, 왼손, G 플랫, 오른손.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왼손 G 플랫, 오른손 코드 누른 상태에서 죄송해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 네.
왼손 G 플랫, 오른손이 뚜뚜뚜 하고 레, 도, 도, 시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멜로디 밑에는 그 코드 톤에 아무거나 치면 돼요. 밑에는 그 멜로디 치고 그 밑에는 아무거나 하나, 두 개 정도 치고요. 정박에 그 음이 나왔다는 거는 이 코드에 어울리는 음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쳐주세요. 이 코드 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치면 돼요. 네. 여러분의 위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황별 연습법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무슨 코드? G 플랫 어가 아니에요? 네. 아예 다음 시간은 여러분의 이런 그냥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할까? 다음 시간에 또 뭐 할까요? 네. 제가 레슨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습할 시간이 여러분 레슨을 시작할 때는요. 만약에 돈을 들여서 누구에게 레슨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네요. 네, 어쨌든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레슨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레슨을 그만둬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너무 바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금전적으로 그게 허락을 한다면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만두잖아요. 그럼 또 2년, 3년 흐르죠.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반주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레슨 받는 거 외에 사실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어요. 근데 레슨을 그냥 그만두게 돼버리면 그냥 끈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받을 때 연습을 좀 레슨 선생님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당연히 학생이 연습을 잘 해와서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부분이 잘 소화가 돼서 이번 주에 딱 오면 막 가르칠 의욕이 나고 되게 그 다음 걸 이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못했어. 그러면 항상 학생들은 부담감이 있어요. 이번 주 가면 또 혼나겠네. 혹은 뭐 이번 주에는 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레슨을 가세요. 그러면 뭐라도 배워와요. 네. 레슨은 그런 게 있고 독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레슨 날에 레슨 취소되면 진짜 근데 사실 선생님도 약간 그래요. 레슨 하려고 한 날 갑자기 취소되면 안 좋은 거는 이제 시간이 비어버리면 이제 어쨌든 입금되는 날이 뒤로 밀리니까 별론데 그래도 오늘 하루 시간 쉬는 게 선생님도 좋을 때도 있긴 해요. 네, 저희 레슨에 이게 듣고 또 취소하시면 안 돼요.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독학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좀 약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반주를 해왔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20대, 30대, 40대 늦게 시작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작 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내가 나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오래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습관,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했던 그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요. 일단 배우는 그 순간, 독학이든 레슨이든 공부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초보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아예 백지 상태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이게 늘어요. 그냥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갖고 있으면 진짜 안 늘더라고요. 제가 레슨을 해봤을 때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냥 선생님 원래대로 할게요. 여기서 요것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또 답답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늘 수가 없는데 네, 그 독학하시는 분들은 저도 독학할 때 이제 그 화성학에 표시한 거 보니까 클럽 가서 피아노를 치셨다고요? 오. 독학한 거 보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이에요. 저게 궁금했어? 근데 제가 그거를 엄청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독학은 질문에 뭐랄까 아무데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질문의 질도 낮아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되게 오래 가고 길어요. 그래서 이왕 독학을 하실 거면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독학으로 안 된다 하면 좋은 선생님을 찾으셔서 레슨을 받으시면 사실 더 좋긴 하죠. 근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디에 가서 배우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서 선뜻 제가 얘기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제일 좋은 건 대면 레슨이에요. 만나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좋은 선생님, 나랑 맞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뭐 저랑 화상 채팅 레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지난 시간에 제 레슨생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영상으로 레슨하는데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치는 걸 보고 싶은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영상 레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뭐 제가 치는 거 이제 리듬을 이렇게 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래서 레슨을 받아야 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아무리 그 영상으로 보고 하는 거라서 대면 레슨보다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영상을 나 혼자 보고 하는 거랑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긴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을 하다가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금전적인 게 해결이 좀 이렇게 좀 된다면 레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독학을 할 거라면 길게 보고 하세요. 당장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1년 전에 나한테 어려웠던 악보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근데 그 곡이 지금은 쳐진다. 쉽게 쳐진다. 그러면 나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라간 연주한 사람이 결혼해서 저에게 뭐라고 날마다 교회 가서 연습했어요. 모든 경험은 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경험도 인생에서 다 그게 뭐랄까 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영상 이거 치팅 라이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져 버렸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약간 여러분 질문에 답하느라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두서없이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독이랑 좋아요 다 누르셨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누르고 계시죠? 네, 주변에 또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근데 또 레슨 받을 여유나 상황이 또 지방에는 또 선생님을 찾는 게 어려워요. 분명히 좋은 선생님 계시는데도 찾기가 어려워서 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소개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리 따뜻한 이야기. 저의 사연, 저 뭐 그렇게 뭐 사연이 깊진 않은데 다음에 네,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는 제가 이제 멀리 친정에 갈 건데 아까 그 내 미랄 친구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누군지 궁금해요. 저 울산 가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 주에는 제가 친정을 가야 돼서 라이브 방송을 요렇게 요 화면으로는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애기들이랑 같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이랑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지막 주는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무슨 컨텐츠로 여러분이랑 같이 만날지 또 생각해 볼게요. 네, 커뮤니티에 또 공지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거든요. 저요? 결혼한 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군요. 제가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한 명은 6개월, 한 명은 29개월이에요. 완전 애기들이에요. 세컨 반주? 세컨 반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건반이 스트링밖에 안 나요. 이게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 대구에서 8년 살았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5년 살다가 울산에서 19살까지 살다가 대구에서 8년 살다가 또 울산에서 몇 년 살다가 결혼해서 서울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한 4년 됐나 5년 됐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 놓치고 있던 것 중에 제가 다시 얘기해서 또 이렇게 캐치하는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연습하고 근데 연습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모르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단계별로 안 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걸어서 10분이면 서울이에요. 네. 이게 지방에 있던 저로서는 네, 부천이나 서울이나 다 서울이에요. 경기도권 다 서울이라고 얘기해요. 네. 언제 어디서 태국에 계신 분도 지금 계시고 인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진주 뭐 부산 네, 전국 팔도 세계 각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윤쌤의 반주법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